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6,000달러, 4,000달러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떨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쭉 오르다가 어느덧 64,854달러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작년 5월 석가탄신일 이쯤에서 우리는 부처 빔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래로 쭉쭉쭉 내려왔었죠. 그때 28,800달러 여기까지 떨어졌었네요. 대략 3만 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라,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부근에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긴 있겠구나.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이 69,000달러에서 32,000달러까지 반토막 이상 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3만 달러는 지지할 거야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이야, 3만 달러 깨고 쭉쭉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성 좋아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머스크 형. 일론 머스크는 43,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잭 도시 역시 8,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가장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12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던 1월 달에도 비트코인 660개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수량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정말 비트코인의 진심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3200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30%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여러 회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만약에 3만 달러까지 또 떨어지면 그러한 큰 손들은 비트코인을 또 사겠죠. 이렇게 큰 손들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3만 달러 아래로는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며칠 전 비트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4만 달러 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대 양봉 하나 보이시죠? 우리에게 희망 같은 양봉이 하나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비트에 무슨 호재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비트의 호재를 간단히 체크를 드리고 앞으로 비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년 말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닙니다. 2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치면은 45만원 정도인데요. 대부분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45만원 이상 한 번에 쭉쭉 사지 않나요? 어쨌든 자세한 법안은 조금 더 나아봐야 알겠지만 시장에 약간씩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에 피크를 한번 찍었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한번 쭉 피크를 쳐서 최근 들어 비트코인 쌍봉을 그리는 모습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파란색 커브예요. 파란색 커브는 큰 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인데요. 큰 손들은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비트를 매도했다가 다시 비트가 떨어지면 비트를 매수하고, 비트가 오르면 비트를 매도하고, 비트가 떨어지면 비트를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큰 손들의 매집력, 파란색 커브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위로 치솟는 거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비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자 큰 손들은 서둘러 매집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비단 머스크, 잭 도시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큰 손들, 고래들 역시 비트를 꾸준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트 수급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4만 달러를 돌파했었던 이유,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거시경제를 다루고 있는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트의 상황을 체크해 볼게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약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유로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CB 라가르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로화 강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로화와 달러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달러는 97 이상 고점을 한번 딱 찍고 최근에 95.4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초록색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커브이고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5년 전 2017년도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2017년도 다 기억하시죠? 저도 이때 비트코인 매매를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 매매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후로 거시경제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0년 비트코인 강세장이었을 때 완전 바닥에서 비트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을 잡아서 덕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재작년 2020년 역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90 아래로 쭉 내려왔었고요. 이때 비트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작년도 2021년도에는 비트와 달러가 꼭 반대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에는 비트와 달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은 작년에는 달러 인덱스보다 나스닥 지수가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시장에서 성장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돈을 끌어다가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을 담보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작년 한 해 동안은 비슷한 움직임을 그려왔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올랐었고요. 작년 11월 달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 역시 같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1.58% 정도 상승하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쑥 돌파했었고요. 또한 주말 동안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은 365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저도 크립토 투자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주말 동안 열리지 않는다? 딱히 비트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가 주말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트는 4만 달러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 NFT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3-4번 정도 매매하면서 계좌가 꽤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 이후 고점을 쭉 찍고 하락하고 있었던 아크 인베스트의 혁신 ETF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캐시우드 누님이 꽤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5.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미국 고용이 꽤 괜찮게 나왔던 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와 함께 미국의 시간당 임금 역시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5% 증가 예상 대비 실제로는 0.7% 증가가 나왔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 증가 예상 대비 실제로 5.7% 증가가 났습니다. 실제 예측치보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란 게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임금이 앞으로 인플레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나 비트코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게 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선봉에는 아마존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대박 실적을 기록하면서 13%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다른 빅테크의 강세를 유발했고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의 강세를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장주, 특히 중소형 성장주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즉 순환매 관점에서도 한번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V자로 쭉쭉쭉 오를까요? 먼저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빅스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빅스가 고점을 찍고 진정이 되었다가 예전 수치인 20 이하로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20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즉 빅스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빅스처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큰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 구간에서는 성장주와 비트코인의 흔들림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정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매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을 이벤트에 우리는 주목해야겠죠. 며칠 후면 미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은 7.2%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올지, 사람들의 예측치를 충족할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춤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 초반에 큰손들의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빠진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혹시나 3만 달러가 붕괴된다면 큰손들이 매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